안녕하세요. 자영업 클라스입니다. 저는 25살 때 처음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한 장사는 PC방이었습니다. 돈이 있었냐고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그때 빌릴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빚 1억 5천으로 운 좋게 PC방을 시작했습니다. PC방을 오픈을 하려면 그때 기준으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저는 비교적 저렴한 기존에 있던 PC방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PC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장사를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냥 시작만 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어땠을까요? 참 냉혹했죠. 냉혹하다 못해 가혹하다라고까지 느껴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초보 사장에게 자유경제시장에서 자비 따위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수했던 PC방이 이제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져만 갔죠. PC방에 출근할 때마다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PC방은 왔던 손님이 다시 오거든요. 90%의 손님이 거의 매일 오는 손님들인데 그날따라 단골 손님이 이제 한 명이라도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때를 이제 떠올리면은 카운터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그때의 심정은 어땠냐면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불안과 공포를 이제 견뎌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도 어렸고 빚이라는 큰 짐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했었고 장사가 안 되면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PC방 커뮤니티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카페 가입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넋두리들, 힘들다는 글들을 보면서 저도 위안을 삼았었는데요. 손님이 많지 않았으니까 카페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죠. 카페 글을 정주행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 위안을 삼는 글들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정보들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카페에 보면은 손님이 몇 명 있고 그 좌석 점유율과 매출을 올리는 그 란이 따로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내공이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카페에 보면은 소통을 하는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 채팅방에 맨날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 고수님들과 친분을 쌓고 그리고 드디어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참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 대구까지 제가 PC방 고수님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만났었고 이제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친해져서 PC방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꼭 얻어가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수님들을 되게 찾아다녔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PC방 선배님들은 감춰두었던 자기의 노하우를 하나씩 꺼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초보니까 백지상취였기 때문에 PC방 사장님들이 알려주는 그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장사에 대한 그러니까 PC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저희 동네에 잘 되는 PC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잘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의 그런 장점을 잘 살리고 벤치마킹 할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나의 단점들은 보완을 하면서 제 가게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 짧은 기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매장을 매매를 할까 진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는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었고 36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했던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만석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이게 PC방에서 손님이 가득 찬 거를 이제 만석이라고 하거든요. 빈자리 없이 꽉꽉 찬 모습을 제 눈으로 보니까 되게 이제 감격의 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에 만석을 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제 빚만 지고 망할 뻔한 제가 이제 첫 번째 PC방에서 그렇게 매출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손익분기점, 즉 이제 원금 매수를 하고 두 번째 매장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운 좋게 엄청 헐값에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원금 매수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매장까지 성공을 시키고 세 번째 매장, 네 번째 매장 역시 잘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거의 10개 정도의 PC방을 이제 오픈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외식업을 하던 친구가 와서 같이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었고 PC방으로는 제 나름대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었기에 이제 저도 새로운 업종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이제 고깃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찾아왔어요. 친구와 함께 공동대표로 법인회사를 설립을 하고 가맹 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을 내줬는데 오픈하는 가게마다 진짜 운 좋게 대박이 났어요. 1억 5천 정도의 매출이 나와가지고 거의 줄 서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의가 들어오고 이제 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개의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했는데요. 오픈하는 매장마다 1억 5천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점차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육가공 공장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고기를 가공하고 또 소스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또 납품을 했었고요.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직원도 채용을 하고 이제 배송 기사님도 채용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법인회사도 2개 정도 더 설립을 하게 됐고요. 이제 가맹점 100개를 목표로 해서 야심찬 꿈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저의 그릇은 그렇게 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고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운이 되게 좋았고 제 그릇은 작은데 너무 많은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잘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요즘 뜨는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아이템은 이제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는 대왕 카스테라였는데요. 저는 딱 봐도 유행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행템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단독으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오픈을 했는데 순수익이 무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맹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유행템이니까 대안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식빵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식빵을 가꾸어 만드는 컨셉의 이제 식빵 전문점이 있었는데 오븐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대왕 카스테라 유행이 사그라들면 식빵으로 전환을 해서 간판 가리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뽑아 먹어도 가맹점주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워낙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전에 가맹 사업을 했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거의 10개 매장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 달 만에 10개 매장을 만들고 물류 수익이 창출이 되면서 더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 뽑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터지죠. 천재지변 같은 일이 하나 생기죠.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의 식용유가 과하게 첨가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문은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진짜 거짓말 않고 일주일 만에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 10개의 가맹점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그 화살은 가맹을 해줬던 저희 본사에게 돌아왔고 네, 그때는 자영업에 대해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투자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해서 이제 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사장님들이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진짜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망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PC방을 시작했던 그 초보 사장의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카페를 모르고 저를 이끌어줬던 어떻게 보면은 저의 기본기를 갖추게 해줬던 멘토들이 없었으면은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힘겹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많이 제작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